청구. 자,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수정신고는, 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둘 다 기본적으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쪽은 작게 신고했어요. 작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줄여서 했단 말입니다. 자, 이쪽은 너무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받아야 되죠? 환급받는 거죠? 자, 경쟁청구 먼저 보면은, 과다 신고했으니까 환급받을 수 있는데, 그 환급받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환급 청구해야 된다. 아시겠죠? 경쟁청구 5년입니다. 숫자 외우셔야 되고요. 과소신고는 과소신고에 대해서 수정하실 때 말입니다. 앞에서 과소신고했으니 내가 수정해서 내겠다. 그래서 수정신고 쓰고 이 수정신고서를 빨리 낼수록 가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잘못했으니 여기는 많이 했으니 돌려받으면 되는 건데 여기는 작게 했으니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요. 가산세. 기본적으로 가산세는요.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10%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요. 무신고. 무신고는 20%예요. 그리고 과소든 무신고든 이게 허위가 들어가는 부당으로 악의적으로 했다. 이러면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과소신고니까 10%죠. 이 10% 가산세에 대해서 수정신고라도 빨리 내면은 이 가산세를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과세 기한, 신고 납부 기한을 이제 지나서, 그죠? 자, 6개월 내로 하면은, 50%를 감면해 줍니다. 가산세 50%.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20%.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년까지는 10%. 아시겠죠? 좀 뭐 지엽적이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시험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50%, 20%, 10% 가산세의. 자,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면은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해도 돼요. 만일에 이제 2년까지 안 했다면 수정 신고를 하긴 하더라도 가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수정신고도 안 하고,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돼서 가산세를, 더 많이 물 수도 있거든요. 그거 비하면 이제 참작은 되죠. 2년이 지나서 하면 참작은 됩니다. 당장 감면은 없다 하더라도. 자, 다음 예제입니다. 수정신고에 대한 내용이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만, 맞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한 자, 신고해야 될 금액의 미달 신고, 맞죠? 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한도가 없습니다. 이제 세무 관청에서 새로 부과되기 전까지, 이제 새로 확정돼서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4번. 기한 경과 후 6개월 내로 하면은, 자, 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는데, 요거 잘못됐네요.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 네. 아시겠죠? 이걸 빼고 봐도 되고요. 가산세 50%. 정확히 말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50%가 되겠죠. 이거는 제가 수정해서 강의 노트에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신고 기한은 따로 없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경정청구는 5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세불복 제도입니다. 조세불복 제도. 조세가 잘못 부과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구제하는 방식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고요. 심사 청구가 있고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이제 위로 갈수록 이제 상급 기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60일로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어요. 90일입니다. 90일 이내에. 먼저 관할청에, 예를 들어서, 주소지 세무서입니다. 관할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안 되면, 물론 이의 신청 생략도 할 수 있어요. 자, 심사 청구는 국세청에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자,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는요, 행정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 소송을 위해서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 이 신청을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 다 할 수도 있고, 행정 소송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 신청이 생략되고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 다 할 수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당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조세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 청구는 국세심판원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제 요건이 다 맞습니다. 심사와 심판 청구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신청을 꼭 거쳐야 된다가 아니라 이 신청은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기본서 문제가 됩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인의 체납자에게 대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자, 무한 책임 사원과 과점주주가 2차 납세 의무를 지죠. 그런데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 전체 주식수의 50%를 초과해서 보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과점주주.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은 5년이죠.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납세자에게 국세와 기타 일반 채권이 경합된 경우에 국세 채권이 우선됩니다. 요거는 이제 국세 우선권이다. 자, 나라 살림이 먼저다 이 얘기입니다. 심사 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90일이죠. 네, 90일입니다. 자, 기본서 문제가 이 정도의 이해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니까 학습에 참고돼야 됩니다. 자, 이제 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조세 일반입니다. 조세 전체 제도에 대한 조세 일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그리고 그 가장 많은 그 소득세 제일 그 대상이 제일 많은 세금이죠. 자, 소득세를 봅니다. 소득세는 일단 그 대상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있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요, 국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적 개념이 아니라, 자, 밑에 보시면은, 국내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게 이제, 그 예전에 365였는데, 이거 바뀌었습니다.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다. 국적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거주자는 대부분 다 내국인이겠지만, 국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고요. 자, 거주자는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국내에서 이제 주 소득을 벌고 있고, 또 해외 부동산에 있어서 거기서 임대 소득이 나올 수도 있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럼 이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비거주자는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가 서울에 강남에 와서 영어 강사로 해서 돈을 벌어들인 돈. 이게 국내 원천 소득이죠. 그런데 미국 자기 나라에서 뭐 자기가 예금해놓고 받는 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입니다. 종합과세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과세 이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죠. 정확한 의미는 이제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종합과세 제도입니다.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유기된 예외로서 분류과세, 분리과세.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분류과세 대상이 퇴직소득, 양도소득인데, 이것도 뭐 매 시험에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열거주의입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 열거주의의 이론적인 바탕이 소득 원천설입니다. 뒤에서 보고요. 자, 신고납세제도.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 표준을 스스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다. 확정해 신고한다. 이거는 뭐였죠? 자, 세 가지가 있었죠? 신고 확정, 부과 확정, 자동 확정. 신고 확정 대상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동사업,
가족 단위의 어떤 사업이 있다면, 요거는 이제 그 개인으로만 부과하면요, 그 세금 좀 편법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공동 전체 이 가족 단위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고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누진과세. 이제 종합과세 하는 자체가 누진세를 적용하기 위한 거죠. 종합과세 자체가.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누진과세가 6에서 42%. 네, 과세 표준 단위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소지 과세 제도입니다. 소득 발생지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본다. 주소지에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이제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원칙이 아닌 것은 종합과세 맞죠? 열거주의 과세 맞고 개인 단위 맞고 뭐가 틀리죠? 부과 확정이 아니라 신고 확정이죠. 네, 신고 확정이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득세의 기본 개념입니다. 소득이 발생을 하면, 자, 자연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로 부과하고요. 자연인, 법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네, 그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로 부과합니다. 이것도 법인에 대한 소득도 소득세로 부과한다가 아니라, 소득세와 별도로 법인세로 따로 분리해서 법인에 대한 소득은 법인세로 부과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은 소득세는 자연인인 자연인, 그죠?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자, 이제 소득세 과세 이론입니다. 아까 이제 열거주의로 한다. 그리고 그 열거주의의 이론적인 바탕은 소득 원천설이다. 이렇게 본 바가 있는데, 자, 소득세 과세 이론은요, 열거주의가 원칙입니다. 이제 소득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순서가 되면 또 보여드릴 텐데,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제 요걸 금융소득이라 하죠.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금융소득을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열거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다. 이 의미가 뭐냐고 또 뒤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포괄주의가 있는데요.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법인세 이 세 가지가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요, 열거주의가 편할까요? 포괄주의가 편할까요? 이제 편하다는 것보다 열거주의가 세금 내는데 좀 유리할까요? 아니면 포괄주의에서 세금 내는 게 유리할까요? 포괄주의는 엄청 엄격합니다. 열거주의는 좀 느슨하다 볼 수 있고요. 열거주의는 이제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세금 안 내도 돼요. 이게 비열거 소득이다 합니다. 그런데 포괄주의는요, 늘어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열거주의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죠. 자, 완전 포괄주의가 적용이 되는 건 이 세 가지다. 중요합니다. 자, 밑에 부연 설명 보시면은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비열거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매매해서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열거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상 대주주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금액 얼마로 투자든 간에 뭐 2배, 3배 수익을 내더라도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내지 않아요. 현재. 이게 이제 비열거 소득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유사 소득에 대해서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서 과세한다. 네. 자, 왜 얘네만 유형별, 그러니까 열거주의인데 이 포괄주의 성격을 좀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죠. 일부 유형에서 포괄주의를 적용한다 이런 뜻인데 왜 얘한테만 그렇게 하느냐? 왜 나만 그러냐? 네? 왜 얘한테만 그러냐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열거주의 먼저 개념을 보죠. 소득 원천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X, Y가 있는데, 이제 A, B, C, D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고 열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고 열거로 A, B, C, D를 열거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이게 열거주의입니다.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그리고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X, Y, 뭐 P, Q 이런 게 있다면 얘네들은 과세되지 않는 거죠. 예, 비열거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아닌 자가, 이게 세법상입니다.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상장 주식을 매매해서 거둔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열거주의 반대편에 포괄주의가 있는데요. 자, 포괄주의 대상이 뭐 있다 그랬죠?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자, 법인세도 이게 들어갑니다. 자, 열거주의의 이론적인 바탕이 소득 원천설이었다면 포괄주의의 이론적 바탕은 이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자, 순자산 증가설. 자, 뭐냐면 법인의 자산이 요만큼 있다가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증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이유로 증가했든 간에 증가된 것이 있다면 무조건 과세한다. 이게 포괄주의의 개념이죠. 자산의 증가분이 있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생겼든 간에 증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게 이제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자,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에서 순자산 증가설에 부합하는 소득이 아닌 거 완전 포괄주의 세 개죠. 상속, 증여, 법인세. 그죠? 상속, 증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이제 열거주의에 입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중 소득세 과세 기간과 납세 제한의 설명이다. 자,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과세 기간으로 본다. 거주자에 대한 그 납세지는 주소지다. 맞죠? 소득이 발생한 자리가 아니라 회사 주소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다. 그 얘기입니다. 소득의 과세 기간은 세무세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무조건 1월 1일에서 12월 31일입니다. 예.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자, 만일에 내가 이 중간에 8월 여기서 내가 해외 이민을 갔다. 그러면 이제 그 국내 만일에 여기가 10월 20일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해외 이주를 했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 경우에 과세 기간이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망도 마찬가지고 사망했다 그러면은 그 사망일까지가 이제 과세 기간이 되는 거지 이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자, 변경이 안 된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네. 자, 비거주자는 그렇고요. 자, 소득세 과세 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개인별로 변경이 불가하다. 근데 국외 이주나 사망 시에는 그 해당 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예제입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법인세와 달리 사업 개시나 폐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 방금 본 거잖아요. 예, 임의로 과세 당국의 동의를 얻어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자,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해서 금융소득은 원천 징수하잖아요. 원천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자, 10일입니다. 10일. 요거는 이제 이게 18년 11월 시험에 제가 이제 문제 네 가지 지문을 모두 복원을 하지 못했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요. 자, 다음 달 10일 2월 여기서 지급을 했으면요. 지급할 때 원천 징수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회사 다니면 어때요? 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떼죠. 미리 떼서 주잖아요.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그 원천 징수한 그 세금은 그 다음 달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되거든요. 12일이 15일 이렇게 틀린 거죠. 10일이 맞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맞죠? 분리과세가 원칙이고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과세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그 과세 원칙을 한 번 더 공부하니까요. 그때 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주자는 종합과세가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비거주자는 반대로 분리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예외가 뭐냐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과 관계없다. 맞죠? 네.
자, 2번이 답이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제 나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네, 좀 중요하게 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먼저 소득의 종류를 쭉 볼까요? 자, 일단 이 종합과세라는 단어에 좀 포커싱을 두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뭘 종합하느냐?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 두 개 합쳐서 금융소득이 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